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직장에서 버텼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함 하나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대 초반 정년퇴임을 맞이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퇴직금 1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 총 2억 원. 그에게는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SNS를 뒤덮은 화려한 디저트,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간식, 하루 매출 1,000만 원을 올린다는 매장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건 몇 년은 갑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그의 가게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웨이팅은 사라졌고 오븐은 멈췄으며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행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뛰어든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창업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 30년과 2억 원,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왜 유행이 가장 위험한 유혹인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제 같은 현실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씨는 1972년생, 만 52세였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에서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직급은 생산관리 차장이었고 직원 수 86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오전 6시 10분 기상, 6시 40분 집 출발, 7시 30분 회사 도착,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바닥을 한 바퀴 돌며 설비 온도와 습도를 확인했습니다. 불량률 2% 이하 유지가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월급은 세후 평균 280만원, 성과급이 잘 나오는 해에는 연봉 4,200만원, 그렇지 않은 해에는 3,6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초라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아도 버티는 회사야. 그러나 회사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납품 단가는 해마다 3에서 5%씩 깎였고 원자재 가격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3년 사이 직원 2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표는 공장 조회 시간에 말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근속 28년, 생산관리 핵심 인력, 거래처 대응 경험까지 있는 자신은 쉽게 내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인사팀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차장님, 정년을 8년 앞당겨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정리해고였습니다. 그날 퇴근길 그는 40분 동안 차 안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끈 채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들고 집에 들어온 날 아내 박미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딸은 등록금이 아직 2년 남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학원비만 월 9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생활비는 월 3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억 원을 그대로 써도 5년이면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영상. 투정쿠 월 매출 3억 원 비결. 줄 서서 먹는 두바이 디저트. 지금 창업하면 대박. 카다이프 품절 사태. 그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울 성수동 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오픈은 11시. 이미 줄은 60m 이상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략 1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1인 평균 구매 금액 3만원, 대기시간 1시간 20분. 그는 줄 뒤에서 계산했습니다. 120명 곱하기 3만원이면 벌써 360만원이네. 매장은 30평 남짓이었고 직원은 5명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판매량은 800개를 넘겼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매출 약 1,500만원.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조업이 아니야. 재고 리스크도 적고 마진율이 높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엑셀을 켰습니다. 인천 9월동 1층 45평 상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00만원. 권리금 없음. 인테리어 7천만원. 주방 설비 3천만원. 초도 물량 2천만원. 홍보비 500만원. 총 투자금 약 1억 8천만원. 남는 현금 2천만원은 운영자금. 예상 일매출 800만원. 월 25일 영업시 월매출 2억원. 재료비 40%, 인건비 20%, 고정비 제외 후 순이익 4천만원. 1년이면 원금 회수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다들 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 유행은 타이밍이야.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성공한 사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작업복 대신 정장, 생산 라인 대신 매장 오픈 대기줄, 불량률 대신 매출 그래프. 무엇보다도 다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퇴직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투정쿠가 대세예요. 사장님 잘 잡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승부야.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들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월급으로만 살았던 인생. 이제는 매출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2억 원. 그의 인생 전부가 이제 막 오븐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3일 오전 11시. 인천 9월동 1층 45평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금빛 간판과 아라비아풍 타일,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대형 오븐 세대가 동시에 예열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새로 맞춘 흰 셔츠 위에 검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슴에는 대표 김정호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매장 밖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시 50분. 대기 인원 약 70명. 11시 정각. 문이 열리자마자 계산대 앞이 가득 찼습니다. 카다이프 투정쿠 12,000원. 피스타치오 투정쿠 13,000원. 두바이 초콜릿 쫀득쿠키 9,500원. 1인 평균 결제 금액 29,400원. 첫날 판매량 640개. 일매출 786만원. 카드 승인 알림이 3에서 4초에 한 번씩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면 하루 1,000만원도 가능하다. 그날 밤 인스타그램 매장 계정 팔로워 수는 0명에서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치 태그 게시물은 2,300건이 넘었습니다. 댓글창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와, 인천에도 드디어 생겼다. 성수 안 가도 된다. 유유. 겉바속존 미쳤어요. 줄 1시간 섰는데 인정입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 회사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인정이었습니다. 오픈 6일 차 토요일 판매량 890개. 일매출 1,082만원. 웨이팅 최대 150명. 대기시간 1시간 30분.
인스타그램 팔로워 4,800명 돌파. 사장님 잘생겼어요.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대요. 인천 디저트 원탑. 그는 댓글을 캡처해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딸은 아빠 대박이네라고 답했고 아내 박미선 씨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다. 그러나 3주차 월요일 댓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대기 인원은 30명 남짓이었습니다. 일매출은 41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에 인스타그램을 열어본 그는 댓글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충분한 맛.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격에 비해 쏘쏘. 요즘 비슷한데 너무 많아요. 좋아요 수는 여전히 많았지만 댓글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아래로 내렸습니다. 줄은 긴데 솔직히 과대평가. 카다이프 너무 달아요. 인천에만 벌써 몇 개째냐. 그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4주차. 평일 일매출 220만원. 주말 최고 매출 370만원. 팔로워 증가 속도는 멈췄고 오히려 하루 20에서 30명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댓글 알림을 일부러 끄지 못하고 계속 새로 고침했습니다. 이제 유행 끝난 듯. 가격 내려야 할 듯죠. 옆집은 9,900원에 파네요. 그는 급히 가격을 12,0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췄습니다. 다음 날 댓글. 가격 내린 건 좋은데 그래도 비쌈. 반값이면 다시 먹을 듯. 그의 손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한 달 전 인정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이제는 글쎄요와 굳이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장 구석에서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식지? 5주차가 되자 더 직접적인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직도 줄 서나요? 이거 작년 메뉴 아니었어요? 요즘은 다른 거 먹어요. 좋아요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게시물 도달률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광고를 돌려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광고비 하루 20만원을 써도 신규 방문자는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오븐 3대 중 2대는 꺼져 있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800개에서 180개로 줄었습니다. 그는 남은 카다이프 재고를 떠올렸습니다. 냉동창고에 720kg 이상. 유통기한은 4개월.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메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동시 시청자 수 37명. 최고 시청자 수 52명. 라이브가 끝난 뒤 달린 댓글 하나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사장님, 유행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삭제할까 고민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와 댓글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1,082만원. 인천 원탑. 220만원. 한 번이면 충분. 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 속 댓글창은 냉정했습니다. 열광은 단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광이 식는 속도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6주차가 되던 월요일 아침 매장은 조용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었지만 매장 안에는 손님이 단 2명 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배달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근처 미용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판매량은 63개, 일매출 56만 7천원. 한 달 전 하루 1,000만원을 넘기던 매장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계산대 뒤에서 매출 마감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월 고정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800만원, 인건비 2,380만원, 전기가스 관리비 320만원,
냉동창고 임대료 150만원, 카드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약 200만원, 총 고정비 약 3,850만원, 그달 예상 매출은 4,800만원 수준, 재료 원가 40%를 제하면 남는 돈은 2,880만원, 계산 결과 순손실 약 970만원.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냉동창고에 쌓여있는 카다이프 720kg, 구매 단가 킬로그램당 32,000원, 총 매입가 약 2,300만원,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180통, 매입가 1,800만원, 유통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훈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못 씁니다. 김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동창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포장 박스가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박스를 만졌습니다. 이게 다 돈인데? 결국 7주차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격을 1,900원에서 8,900원으로 인하. 이틀 뒤 6,900원 특가 행사. 그러나 하루 판매량은 80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SNS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격 내려도 이제 굳이. 요즘은 다른 디저트 먹어요. 유행 지난 느낌. 그는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빨리 끝나? 8주차 그는 직원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함께 합시다. 박성훈 기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6명의 직원 중 4명을 정리했습니다. 위로금과 미지급 수당으로 1,200만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매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오븐은 하루에 한 번만 돌아갔습니다. 전기료는 줄었지만 매출은 더 줄었습니다. 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운영자금 대출 5천만원, 신용대출 3천만원, 총 추가 차입 8천만원, 이자율 연 6.2%, 월 이자만 약 41만원. 그는 대출 실행 문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티면 된다. 하지만 매출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평일 일매출 32만원, 주말 평균 90만원, 월 매출 2,700만원, 적자 규모는 한 달에 1,500만원을 넘었습니다. 3개월 누적 적자 약 4,200만원, 기존 투자금 손실 포함 실질 손해액 1억원 돌파. 어느 날 밤 10시 그는 매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금빛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벽면에는 WAI 프리미엄 디저트라는 대형 레터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간판이 1,200만원이었지. 간판 철거 견적을 받아보니 900만원. 새 간판 설치 1,100만원. 내부 인테리어 일부 철거 및 재시공 3,200만원. 총 변경 비용 약 5천만원. 그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남은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냉동창고에 남은 원재료는 절반 이상 폐기해야 했습니다. 폐기 손실 약 4천만원.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잔고가 300만원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학원비 자동이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딸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확연히 늙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머리카락은 더 희어졌습니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정쿠 간판을 내리기로. 철거 당일 사다리차가 도착했습니다. 금빛 간판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그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망했나 보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총 정산 결과 초기 투자금 2억 1천만원,
추가 투자 및 운영 손실 약 7천만원, 폐기 손실 4천만원, 인테리어 변경 비용 5천만원, 남은 대출 1억 5천만원, 실질 부채 약 1억 5천만원, 자기 자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 간판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정호 베이커리. 화려한 금빛 대신 흰색 바탕의 검은 글씨. 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식빵 3,500원, 단팥빵 1,800원, 소보로빵 2,000원, 첫날 매출 48만 2천원, 투쫑쿠 시절 하루 매출의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폐기 물량이 5개 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동네 주민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식빵 고소하네요. 내일도 올게요. 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 210만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줄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SNS 댓글이 폭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븐에서 빵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래가자.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꺼진 투쫑쿠 간판 아래에서 김정호 씨는 빛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씨는 28년을 버틴 직장에서 50대 초반에 밀려나듯 퇴직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 1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 총 2억 원은 그의 인생 2막을 위한 마지막 연료였습니다. 그는 유행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줄이 100명씩 서고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는다는 투쫑쿠 열풍을 보며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천 한복판 45평 매장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일매출 1,082만 원. SNS 댓글은 인천 원탑, 줄 서서 먹을 가치 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잔인할 만큼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댓글은 한 번이면 충분, 이제 질린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버티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오히려 원재료를 수천만 원어치 더 사들였습니다. 결과는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재고는 썩어갔고 가격은 12,000원에서 6,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누적 손실과 추가 대출로 1억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금빛 간판은 철거되었고 냉동창고에 쌓였던 카다이프는 폐기되었습니다. 그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판을 바꾸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유행 대신 식빵과 단팥빵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매출 48만원. 작지만 꾸준한 숫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창업 실패담이 아닙니다. 유행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책임은 오래 남는다는 사실. 숫자가 좋아 보일수록 더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교훈.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뒤에도 다시 시작해야만 인생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정호 씨는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숫자로 보는 인생의 선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제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